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피부 알레르기 편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험병원 피부과에 재직 중인 주민숙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부위별 습진 1탄, 얼굴과 두피 습진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습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가려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습진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발랐는데요. 효과는 그때뿐이고 금방 다시 생깁니다. 이런 것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희정 선생님. 일단 여기서 얘기하신 증상이 붉은 반점, 그리고 가렵고 각질이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기는 하고 이 습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광범위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이제 진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계속 다시 생기는 질환들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뿐 아니고 자극 접촉 피부염도 그렇고 지루 피부염 아니면 주사, 민감성 피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환들이 다 이제 원인도 다르고 반복되는 거에 대한 대처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히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를 볼 때는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의심이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주변에 병변이 많으시다. 그러면 이제 마스카라나 아이 리무버 바꾸셨는지, 아니면 새로 매니큐 같은 걸 바꾸셨는지, 입 주변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치약이나 아니면 립스틱 이런 거 변경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요. 이렇게 헤어라인 따라서 병변이 있으면 이제 염색이나 샴푸 변경 이런 걸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쭤보고 이제 검사를 하고요. 이제 알레르기가 실제로 어떤 거에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미 생긴 증상에 대해서는 또 약으로 치료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면 계속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요새는 마스크가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스크를 벗지 못해서인지 피부가 뒤집어진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서부터 얼굴이 가렵고 붉어지는 경우엔 마스크를 바꾸면 좋아질까요? 아니면 또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 선생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실까요?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유독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근데 이게 피부가 유독 민감한 분들, 소수 환자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접촉 피부염 학회에서 최근에 피부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봤더니요. 약 93% 정도 환자분이 마스크 관련한 피부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가렵고 건조해지는 증상 등이 생기실 때는요. 막연하게 마스크를 바꾸시는 것보다는 이 불편한 증상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진단을 받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스크를 쓰면서 온도나 습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마찰도 증가하고 피지 분비도 같이 증가하면서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원래 피부 질환이 있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 아니면 여드름이 있던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시면서 그 질환이 악화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마스크 성분 자체에 의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시면 본인의 증상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지를 진단받는 걸 꼭 선행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렇게 원인도 많고 마스크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마스크가 좋다라고 사실 정답을 제시해드리기는 맞아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네. 대신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 그거 궁금합니다. 예, 네,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요. 네. 그 마스크 사용하기 전후로 그 피부 보호 기능이 강화된 보습제 등을 꼭 잘 발라주시는 것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 마스크 착용 횟수나 그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다음에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마스크 착용을 최소화하시는 것 등이 있고요. 이제 증상이 정말 심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점을 빼거나 할 때 사용하는 드레싱 제제 있거든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미용적인 부분은 좀 포기하게 되겠지만 그 마스크가 닿는 부위에 붙이게 되시면 그것도 자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예.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간이나 팔자주름이 있는 부분이 가렵지는 않은데 붉어지고 각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알레르기 피부염인가요? 이렇게 예,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 비교적 전형적인 이제 지루피부염 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부염. 이제 들어보시면 지루피부염이라고 해서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굉장히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기는 부위가 뭐 딱 특징적으로 미간이랑 팔자주름이랑 그렇구나. 두피 같은 데 생기고요. 이제 붉어지고 각질이 나고 이러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가렵지는 많이 않아서 조금 가렵거나 뭐 안 가렵거나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얘가 생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온도, 습도의 영향도 있고, 온도, 뭐 습도. 그 스트레스 받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진단은 정확히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고 얘도 이제 딱 치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 질환이 아니고 좋아졌다가 또 내가 뭐 술 많이 먹고 건조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나빠졌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런 거라서요. 이제 꾸준히 관리를 조금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완치하는 거는 없나요? 아직까지 이제 완치라고 하면 이제 치료가 종료되고 재발이 없는 거잖아요. 상태죠. 그런 치료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지루성 아쉽지만 피부염이라는 게. 네. 자, 이번에는 두피 습진 관련한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염색을 하면, 이런 분들 많죠. 두피가 가려운데요. 주변에서 약을 미리 먹고 염색을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근데 부분은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염색을 하고 두피에 트러블이 생기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염색약에 의해서 단순히 두피가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자극 접촉 피부염이 있고요. 둘째는 그 염색약 성분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오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그 증상이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염색약에 대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겼을 때 그 초반에는 증상이 가볍기 때문에 이때는 약을 드시면 좀 괜찮네라고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레르기의 특징이 그 노출이 반복될수록 반응이 강렬해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예, 증상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건 당연하고 염색을 하지 않을 때도 두피에 뭐 습진이나 가려움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자극 접촉 피부염인 경우도 알레르기에 비해서는 증상은 가볍지만 이것도 자꾸 반복되면 두피도 민감해지고 없던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때문이든 자극 접촉 피부염 때문이든 약을 먹고 참아가면서 염색을 반복하는 건 절대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일회성으로 할 때는 뭐 써볼 수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염색을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별한 상황이 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염색약을 좀 쓰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 요즘은 뭐 천연
재료 뭐 이런 것도 그래도 그나마 많이 볼 수가 있고 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염색약의 여러 성분 중에 특히 알레르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고 해서 약어로 해서 PPD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성분이 알레르기의 주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PPD라는 성분이 없는 그 염색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염색약 성분표를 보고 그렇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저희들한테도 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고 네. 특히 염색을 많이 하시는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네네네. 특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네. 뭐 순한 아니면 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나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네. 그러니까 천연 해나만 100% 들어가는 경우는 네. 검정색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갈색이나 검정색 계열의 해나 염색은 이 PPD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PPD라는 단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좋고요. 요즘엔 또 다행히 시중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염색약이 그 PPD가 없는 걸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잘 골라서.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대신 염색은 조금 잘 안 되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 사연을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얼굴과 목이 어느 순간 검어졌습니다. 햇빛에 탄 것 같지도 않은데요. 병원에 갔더니 흑피증이라고 합니다. 왜 생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사실 요거 하면서 웬만한 피부 지식은 조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흑피증. 좀 저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흑피증이라고도 하고 네. 이제 정식으로 색소 접촉 피부염이라고 이제 같은 용어처럼 사용이 같은 뜻인가요? 되는 그런 진단명인데요. 이 색소 접촉 피부염 같은 환자분들 이제 보면 얼굴이랑 목이 되게 까만데 그게 어떻게 부분 까만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좀 검고 색깔이 그냥 갈색이 아니라 되게 뭐 회갈색, 검은 갈색 이렇게 보면 간이 안 좋은 것처럼 약간 예. 어디 아프신 게 아닐까? 뭐 매우 심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색소 침착을 보이게 되고요. 이게 생기는 이유가 네. 이제 염색약이나 뭐 향료 같은 거에 접촉 피부염인 건데요. 보통 접촉 피부염들은 이제 노출이 되면 뭐 가렵고 빨개지고 진물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 이제 색소 침착만 있는 게 이제 특징인 거라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접촉 피부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생기는 게 아주 그런 염증 반응이 미미하게 나타나서 사실은 약간 뭐 붉고 각질이 있고 가렵고 하기는 했을 텐데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이제 색소 침착이 많이 남고 근데 차라리 막 가려웠으면 이제 그만 쓸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염색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엔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심해져서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게 되시는 근데 질환이에요. 대부분 그 원인이 네. 이렇게 염색을 자주 염색약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증상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네. 염색약이 아니고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밝혀진 것 중에는 염색약이 그래도 가장 흔합니다. 원래 이 질환 자체도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조기에 굉장히 치료를 이제 많이 해야 좋아지는 질환이라 이제 꼭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부위별 습진 1탄 얼굴과 두피 습진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부위별 습진 2탄 손, 발, 전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